이별 없는 시대. 황동규. 능마에 미국 가는 친구. 이메일과 전화에 매달려 서울서처럼 살다가 자식 곁에서 죽겠다고 하지만 늦가을비 추적추적 내리는 저녁 인사동에서 만나 따끈한 오뎅 안주로 천천히 한잔할 도리는 없겠구나. 허나 같이 살다 누가 먼저 세상 뜨는 것보다 서로의 추억이 반짝일 때 헤어지는 맛도 있겠다. 잘 가거라. 박테리아들도 둘로 갈라질 때 쾌락이 없다면 왜 힘들여 갈라지겠는가. 맞아요. 가서 이메일하고 문자하고 또 이 전화 있으면 서울하고 똑같이 살다가 자식들 곁에 죽겠다. 자식이 미국에 있는 친구들. 그러다 가서 생각하니까 헤어지는 맛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게 오히려 헤어져서 울고불고 하는 것보다는 얼마나 좋아요. 박테리아들도 쾌감이 없으면 왜 갈라지겠어요? 분명히 쾌감이 있을 거예요. 박테리아가 할 일 없이 갈라지려면 저 힘듭니까? 그쵸? 그죠? 자꾸 갈라지는 거 보면 뭔가 결합할 때 못지않은 무슨 쾌감이 있을 거예요. 박테리아다운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된 거예요. 요새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가 있는 친구들도 많은 세상이고 또 기러기 아빠도 많은 세상이고 그런데 기러기 아빠가 되게 잊어두고만 되게 해져요. 근데 해지는 것도 우리가 이제 감수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생각한 거죠. 상당히 중요한 건 여러분이 살면서 시 사랑하는 것도 물론 좋고 또 음악 사랑하는 것도 좋고 철학을 사랑하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인간으로서 가장 중요한 건 호기심을 잃으면 안 됩니다. 내가 은퇴하고 지금 11년째인데 그래도 글을 쓰게 하고 산문을 쓰게 하고 시를 쓰게 하고 여러분을 만나게 하고 있는 건 호기심 때문일 겁니다. 그 호기심에 관한 시가 네 번째 시 하루살이입니다. 호기심에 흘려 머뭇머뭇하다. 지도에 채 오르지 않은 산길로 들어섰다. 투덜대는 차 달래며 풀 듬성듬성난 돌길 천천히 달려 벼랑가를 돌자 무더기 한 채 지난 비에 쓰러진 나무가 길을 막고 있었다. 차 돌리려 뒷걸음치다 후미등 하나 깨트리고 앞으로 빼다 나무 그루터기에 범퍼를 대고 헛바퀴를 돌렸다. 시동 끄고 차에서 내리자 무엇인가 막 씻긴 듯한 조용. 수평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날개 쫑긋 단풍나무 씨들이 뭘 하러 오셨나는 듯 각기 제 곡선을 그리며 가볍게 주위를 맴돌았다. 눈 어림으로 차 돌릴 자리를 재보고 다시 재보았다. 바퀴를 안고 진익해진 쑥도쟁이들 걱정스레 해가 지고 있었다. 바퀴 꺾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차에 오르려는 손등에 가벼움 하나가 내려앉았다. 인간의 입김을 타보려는 시도 다 있네. 후분이 의외로 위로 날았다. 아, 하루살이 자신을 우습게 보며 줄길 내일마저 우습게 보는 하루살이. 그러니까 이건 제가 충청도 영동안가 옥천인가에서 이 국도에서 몰다가 들어갔다가 혼난 거였어요. 내 운전 실력으로는 후진에서는 도저히 다시 나올 수가 없었어요.
벼랑이 있고, 이 휘도는데, 도저히 안 돼. 그래서 돌려야 되는데 돌리는데 너무 공간이 좁아가지고, 전조등도 하나 깨먹고, 그냥 간신히 돌아서 나왔습니다. 그때, 하루 사이를 만나게 된 거죠. 이게 100% 똑같은 건 아니지만, 내 경험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게 나 혼자지만 호기심에 들어가요. 이게 쓴 게 한 5, 6년 전인데, 그때도 70대인 거 아닙니까? 70대도. 지금도 들어가려면 들어가요. 정 안 되면 걸어 나와가지고 SOS 하면 운전 잘하는 사람이 가서 해오겠지 뭐. 정 안 되면 말이죠. 근데 깨트려 먹어도 몇만 원이면 다 고쳐요. 자기가 없는 세상이 더 편할 수 있는 세상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도 생각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난 그래서 이 시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직접 막다드린 거라. 여러분이 요걸 아셔야 됩니다. 이 유럽에서 이 소위 시의 이즘이 있지 않습니까? 주의. 무슨 주의. 마지막이 초현실주의가 마지막입니다. 그 다음에는 진짜 주의라는 주의가 없었어요. 예를 들면, 한때는 미래파라는 말이 있었죠, 우리나라에. 미래파는 이태리하고 러시아에서만 있었습니다. 러시아 혁명 난 다음에 알렉산더 블로크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한 게 새로운 러시아의 미래를 믿어서, 그 의지해서, 그것을 향해서 나간 게 러시아의 미래주의고, 또 이태리는 늦게 통일되지 않았습니까? 통일 이태리의 미래를 찬양하는 시들이죠. 우리나라 미래파는 그건 엉터리입니다. 왜냐하면 반미래파예요. 미래가 없다는 미래파죠. 제목 잘못 붙인 거죠. 진짜 좋으면 제가 그래서 다른 이름 붙였어야 된다. 숨통파라든가 숨통을 했으면 그렇게 신문에 얘기한 적도 있었죠. 없습니다. 요새는 시가 자기의 삶을 어떻게 형상화시키느냐가 시의 목표가 됐습니다. 말하자면 초현실주의나 낭만주의나처럼 어떤 주의에 의존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삶을 볼 때 호기심을 가지고 보세요. 그러면 남이 보지 못하는 게 보이고 그걸 봄으로써 여러분이 삶에 대해서 한마디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남의 흉내 내지 마세요. 좀 서투러도 좋습니다. 이따금 서툰 시가 또 좋은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쓰다 보게 되면 자기 의도하고 다르게 가죠. 일기 쓰다가도 그렇고 편지 쓰다가도 그렇고 시 쓰다가도. 그거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닙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의사하고 다르지만 삶의 진실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삶의 진실이 처음에 이러면 쓰려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쓰게 하는, 고치는 게 진짜 여러분이 써야 될 글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를 이렇게 쓰겠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난다고 낙담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좋은 시가 되는 겁니다. 더 진실한 시가 되는 거고. 그리고 너무 남을 의식하지 마세요. 생각해야 되는 것은 시적 자아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하고 시 가지고 대화할 수 있는 자아. 시적 자아는 여러분 자신보다는 윤리적으로나 미학적으로 한 수 위인 사람이 되기 쉽죠. 좀 이상화되어 있으니까. 난 이 시 전체가, 내 시집 전체가 시적 자아하고 대화했다고 생각합니다. 시적 자아는 나보다는 더 윤리적으로 위고, 또 나보다는 언어의 정교한 면에서 위고, 나보다는 삶을 더 넓게 보고, 그런 시적 자아를 하나 만들어야죠. 그 사람하고 대화하게 되면 나보다는 더 좋은 방향을 끌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게 시입니다. 그게 좋은 문학인 거죠. 요 전시집에 있지만 그 시적자 때문에 고친 것도 하나 있습니다. 그죠? 내가 지금 이 비문증에 약간 있거든요. 이 시야 속에서 모기가 날아다니는 거. 그게 10여 년 전에 있었는데 어느 날 하도 괴로워서 그게 괴롭다는 시를 썼어요. 쓰다가 왜 그 가을 되면 전부 다 모든 게 다 시들 그 소화되듯이 거대한 짐승 속에 소화되듯이 나무도 지고 나비도 날아가 버리고 그러는데 왜 넌 인서가 왜 자꾸 날리고 있냐? 사라지지 않고 그 고통을 시로 쓰려고 해다가 쓰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서 날면 어때? 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내 그 시적 자아가 그러죠. 그 목이 한 마리 날면 어때냐 그거지.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날면 어때라고 한 6개월 그랬더니 이가 보여요. 의시가 나면 안 보여요. 완전히 난 건 아니지만 견딜만 하게 된 거예요. 그처럼 여러분이 이쁘고 아름답고 좋은 시를 쓰려고 생각하지 말고 진짜 여러분보다 조금 나은 상대를 하나 마음속에 키우면서 그 사람하고 대화하면서 시 쓰게 되면 좋은 시가 저대로 되는 거예요. 좋은 시 쓰려고 해가지고 좋은 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럼 누가 좋은 시 못 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론 처음에 시를 공부할 때는 좋은 시를 좀 외워야 됩니다. 나도 두시연애를 한 30개쯤 했었고 그 두시연애 번역이 잘 됐어요. 우리나라 말은. 그리고 그 당시 유명하던 시조를 한 300수 했습니다. 시험 공부하려고 한 거 아닙니다. 뭐 그때 시험 공부에 누가 시조가 나왔나요? 두시연애는 좀 나왔지만 그처럼 여러분도 처음 공부할 때는 좀 시를 좀 외워야 됩니다. 하지만 일단 한다면 그것을 떠나야 돼요. 그리고 자기의 그 마음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자기 마음에 귀를 기울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시적 자아에 귀를 기울인 거죠. 하여간 여러분이 호기심 때문에 고생 좀 한다고 지금 즐거운 즐거운 추억이 된 겁니다. 진짜 그게 남아있다면 하루살이가 웃겠지. 뭐 그거 가지고 그 전조등 하나 깨버린 거 가지고 뭘 그래. 그러지 않겠어요? 전조등 2개 깨더라도 호기심에 끌려서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